냇가에서 소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. 목동으로 방송하러 갔거든요. 순박한 도시남자 손금주 변호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, 금주의 시선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이거 2주 만인데요.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잘할지 모르겠네. 네. 원래는 잘하셨어요? 그만할게요. 아니 2주씩이나 쉬고 말이야. 저는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. 그러니까요. 고생하셨습니다. 저 계속 들었습니다. 그래요? 네. 또 목소리가 조금 힘이 붙으신 게 좋은데. 네. 자, 오늘 우리 무슨 아이템 갖고 갈 거예요? 서울시가 음식점, PC방 등 11곳에 대해서 영업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네. 그 소상공인들이 네. 헌법상 재산권,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다. 그래서 위헌이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요지는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제한은 하는데 보상은 없다. 현실적인 손실보상이나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. 이런 요구입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. 뭘 못하게 제한은 가해놓고 네. 거기에 따른 보상은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. 네, 그렇죠. 최대 300만 원까지 그 그렇죠. 3차 재난지원금 간다는 건데 네.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일괄적으로 그 100만 원 지급하고 또 영업 제한 조치, 그러니까 집합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네. 그것이 너무 일률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네. 또 금액이 너무 작다. 그러니까 사실 그 본인들이 받는 손실 또는 손해에 비해서 택도 없는 금액이다.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. 저는 너무 적다는데 액수가 너무 작다는 데는 공감합니다. 좀 더 저는 기왕에 그래야 되겠죠. 워낙 절박한 네. 지경까지 내몰렸으니까. 근데 어쨌든 이게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야. 일종의 이제 기본권을 침해한 거잖아요. 네.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전망하세요? 그러니까 저희 헌법 37조 2항에 보면 네.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,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뭐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를 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집합 제한 조치를 해서 영업을 못하게 했는데 보상을 안 해주는 부분은 위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제가 살펴보니까 감염병 예방법에도 그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면 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을 뭐 폐기하라고 한다든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. 근데 이 집합 금지, 집합 제한을 통해서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좀 그 법률 규정 간의 형평이 어긋난다. 좀 입법적인 흠결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혹시 그러면 딱 명문 규정으로 정해놓지 않았더라도 판례로 형성된 건 없어요? 저희가 그 국가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다 법률에 의해서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. 예. 실질적으로. 예. 그래서 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그 판례가 있긴 한데 근거법을 해석하는 수준에서만 판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토지 수용을 할 때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영업을 중단함에 따른 그 영업을 못한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? 영업했으면 벌 수 있는 수익 거기다가 이제 고정비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그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유추해 본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에 의해서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면 그리고 그 영업 제한이 그 소상공인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리적인 해석은 가능합니다. 만약에 이렇게 저기 헌재 가서 네.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졌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위헌이다. 예.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하기 위헌이다 결정 나면 그럼 그동안 못했던 거, 네. 영업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 보상해 줘야 돼요? 또 다른 소송을 걸어야 돼요? 헌법에서 그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
보상 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한 위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소급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규정을 만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. 네. 그 외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위헌임을 이유로 손실보상 청구를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민사상으로. 손실보상. 네. 근데 이제 재판 절차나 비용 등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다수지만 각각 그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그 재판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집단 소송하면 안 돼요? 모여가지고?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집단 소송은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 허용된 건 아니고요. 네. 우리가 그냥 다수의 원고인단을 모아서 소송을 하는 형태 그것만 네.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영미법제에서 이제 집단 소송이 있고 우리도 증권이나 또는 보험 관련돼서 집단 소송제를 지금 도입했거든요.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하면 그 효과를 나머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원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건데 그런 집단 소송 제도를 이제 국회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. 아직은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럼 참 막막하네. 국회에서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네. 소송 관련해서든 손실보상 관련해서든 뭔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 좋잖아요. 그렇죠. 입법 공백이라고 하면. 네. 그 당시 국회에서 그 집합 금지, 집합 제한 조치에 대한 규정을 넣었을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들의 영업 자체를 중단하는 조치로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국민들한테 뭐 5인 이상 모이지 말도록 하는 조치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만약에 직접 영업 제한까지 갔다고 하면 당연히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따라왔어야 될 텐데 그거는 국회 차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거 보상 손실이든 뭐 피해든 보상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가 정부가 좀 인색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? 다른 나라랑 비춰봐도 네. 그렇지 않아요?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실 대기업들 뭐 사실 그 경영 제대로 못 해가지고 손실이 많은 경우에 공적 자금으로 뭐 몇 조씩 투입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그런 결정할 때도 사실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투입을 하거든요. 뭐 고용을 유지시킨다는 전제하에서 투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640만 명, 거의 650만 명이고 그 가족까지 합쳐보면 1,500만 명 가량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 개별적인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를 좀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. 받아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. 그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? 그 말이 생각나는데 네. 기업인가요? 부자들에게 돈을 쓰면 투자고 네.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면 왜 낭비냐? 왜 그렇게 보냐? 이렇게 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네. 송검주 변호사께서 만약에 국회의원을 하고 계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입법을 했겠군요.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. 소상공인들을 좀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. 그래서 고용보험을 비롯해서 그렇죠. 이런 그렇죠. 사회안전망 조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입법 노력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예산 측면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사실 그 입법이 안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정부에서 2025년에 그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좀 너무 좀 미리 준비가 됐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훨씬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네. 유은하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. 재난지원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. 예산도 부족하면서 주는 것 같은데 돈보다 실질적인 정책 발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셨고요. 지금 말씀하신 이 정책이라는 게 전국민 그렇죠. 고용 그렇죠. 같은데 네. 자영업자들 포괄하면 네네. 훨씬 유용할 수 있겠죠. 그렇죠. 사회 안전망이 좀 튼튼하고 지금 재난지원금의 형태는 사실은 정부에서 그냥 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영업 제한이나 중단을 받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지원하고 보상은 내 권리로서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소원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홍정민님. 저는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어요. 서류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로 되어 있대요. 주 40시간 근무해본 적이 없는데
탁상 행정으로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. 맞습니다. 정부의 재정 정책이 새는 곳이 많거든요.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헬리콥터 mon이라도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못하는 측면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아니 왜 변호사님 죄송해요? 아, 그러니까요. 제가 갑자기 지금 변호사로 와 있는데 갑자기 과거 코드로 돌아간 느낌으로 다시 제 코드로 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써야 되고요. 네. 지원이라는 개념보다 보상이라는 개념이 맞다라는 건 좀 와닿습니다. 네. 예. 자, 금주의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송금주 변호사님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